그 앞서 영상에 글을 읊으면서 조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감수성 훈련이 이니셜로는 SENST IT VATY TRANING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아마도 3일 중 있을 때 되던 날로 기억합니다. 그때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다음에는 울고 싶지 않아서 꾹꾹 참으며 쩔쩔 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울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15명쯤이 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알던 사람도 아니었고 당연히 친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한두 명을 빼고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터진 울음은 좀처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에 콧물까지 범벅이 되어 얼굴을 젖혔습니다. 실제는 몇 분 동안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군대 제대 후로 시간이 그렇게 천천히 흐른 건 처음이나 마지막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도 서서히 추스러지면서 울음도 멈췄습니다.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우는 동안에도 그렇고 울고 나와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망했고 어이가 없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는 걸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렇게 우는 내가 멋있다고 했습니다. 더 친근감이 느껴지고 더 잘생겨 보인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황당하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나를 위로하려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었는지 낯선 반응을 접하는 동안 또 몇 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서야 겨우 진정이 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우는 애는 그냥 바라보고 기다려준 사람들이 고마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앞에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이 웃기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마음을 살펴보니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후련했습니다.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다가 내 안에 나를 직면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수성 훈련은 감수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이 감수성 훈련에 참가해 보라고 추천하면 자기는 이미 감수성이 충분해서 괜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시인이 되기 위한 훈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감수성을 다르게 표현하면 민감성입니다. 감수성은 민감하게 나와 훈련을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1946년 미국에 쓰긴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나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두렵고 막막하고 외로웠습니다. 그 나의 마음을 잘 알아준 누군가의 말에 울음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은 척했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 웃었던 것은 힘들어 하는 나와 마주하기를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배우가 되기 위한 도전의 길도 힘들었는데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느라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들켰습니다. 남들에게도 들켰고 나에게도 들켰습니다.
조용하게 앉아서 바라보니 힘들어하는 내가 있었습니다. 나는 힘들면서 안 힘들다고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안쓰러웠습니다. 가엾고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직 멀었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목표에 가까이 갔고 얼마나 더 잘해야 충분히 하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잠시 멀리 떨어져서 내가 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짠했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내가 기특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이 성장한 내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서툴렀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다그치고 책질해야 하는 내가 아니라 수고한다고 쓰다듬어줘야 마땅한 내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나도 있고 나를 보는 나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나 중에 나답다고 할 때 나는 누구일까요? 힘들어하는 내가 나인가요?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 있는 나인가요? 힘들어하는 내가 나라면 힘들어하는 것은 나다운 것인가요? 나다운 것은 나를 관찰하는 내가 나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역할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도 있지만 그런 나를 관찰하는 내가 있습니다. 둘은 함께 현존합니다. 역할 가면을 쓴 페르소나는 여럿이어도 나를 바라보는 나는 딱 한 명입니다.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나를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나입니다. AHA라고 해서 나다움을 느끼는 신호가 있습니다. 나다움을 찾고 아하라고 외칠 수 있는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A와 H, A 이 세 가지 신호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나답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A는 RHCHIVE라고 해서 끌림이라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매력을 느낍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심이 가고 흥미롭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씁니다. 그냥 좋습니다. 이 그냥이라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으면서도 아무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끌림은 그런 것입니다. 배우로서 내가 나도 모르게 끌리는 것을 느낄 때 감독으로서 내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끌린다는 것은 나다움을 느끼는 소중한 신호라고 하고 흘러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H라고 하면 이 해피라고 해서 행복, 즉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 끌림이 경험 전에 느껴지는 신호라면 행복은 경험 중에 느끼는 신호입니다. 이 행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재미있고 의미 있는 느낌입니다.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되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 중에 성장하고 발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느낀다면 행복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행복은 그 순간 자각하지 못해도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배우로서 내가 할 수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느끼는 순간과 감동으로서 내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나다움을 느끼는 소중한 신호라고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A는 어게인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의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신호는 무언가를 경험한 후에 느끼는 신호입니다.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개인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하기 전에 끌리고 하는 동안 행복했지만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후회하지 않지만 다시 하려고 하니 나답다고 느껴지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꺼림직한 느낌이 분명하다고 하다면 가치관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다시 하고 싶은 느낌은 가치관과 잘 맞을 때 느껴집니다. 나의 가치를 충족시키고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는 일입니다. 배우로서 내가 다시 하기 원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도 감정으로 내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는 것은 나다움을 느끼는 소중한 신호를 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언가 하기 전엔 끌리고 하는 동안에는 하고 나서 또 하고 싶은 것을 할 땐 나답다고 느낍니다. 합쳐 AHA를 는 그러니까 해피 어게인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경험할 때는 나답다고 느끼는 강도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나답다고 느낄 수 있는 이하 경험 이게 함축해서 AHA, ESP, RIGENGE입니다. 이 AHA를 모두 충족시키는 일을 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나를 봐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HA를 경험하는 순간들로 만들어진 장면은 내가 봐도 나다운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독의 눈을 뜨고 감독의 귀를 열고 배우로서의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식적으로 AHA를 외칠 수 있는 장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순간 나답다고 느끼는 장면들로 인생을 채워간다면 이 삶이라는 공연이 나다운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나 상황적 구조에 대한 갑작스러운 통찰이 생기는 순간의 총체적인 경험입니다. 강점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캐스팅하는 것입니다. 김윤석, 김혜수, 이정재, 정지현, 김수연, 오달수, 김혜숙, 임달화 이 출연의 시간까지 이 영화란 도둑들이라는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 명단입니다. 이 영화는 배우들의 인기만큼 개봉 전부터 캐스팅이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도둑들이라는 영화 제목의 느낌을 빌려서 흥행을 터는 영화 팬들의 마음을 훔친 캐스팅이라는 말도 돌았습니다. 캐스팅은 영화나 연극에서 작품과 의도를 잘 어울리는 배우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화의 캐스팅은 연극과 다르게 배우의 연기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특성, 나이 등 외적 특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도둑들의 캐스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작품 속의
역할과 잘 어우르는 배우들의 이미지는 다른 배우들의 캐스팅을 상상하기 어렵게 했습니다.